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복은 지어야 바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공감하시죠? 그런데 같은 복을 지어도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복을 짓기보다는요,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 그 복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스님? 그럼 당연하죠.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지을수록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님. 네. 근데 오늘 만날 분이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대중을 위해서요, 복의 문을 활짝 여는 분입니다. 연말에 개최하는 가장 큰 불교 시상식이죠. 제3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 대상 수상자인 조한영 전 충남도청 불자 회장님을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절에서 공부한 인연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 이후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사찰 불사를 돕는 공직자 역할을 해온 조한영 회장. 머무는 자리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크고 작은 사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쉼없이 자비의 등불을 밝혀온 조한영 회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2021년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 네, 조한영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연말부터요, 지금까지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스님. 것 같아요. 네. 포교대상이면 큰 상 아니에요, 정말? 그럼요. 그렇죠? 네. 소감 어떠세요? 예, 저는 불자로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불사라든지 아니면 포교라든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 메시지를 알고 저는 더욱더 정진하고 매전할 각오입니다. 네. 상을 받는 분들 보면 네. 특히 불자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하심하고 겸손하고. 맞아요. 우리 조한영 회장님도 예가 아닌데 또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요. 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예. 충남도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하면서 예. 사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은퇴 시점에 제가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예. 근무를 했었고요. 또 이제 체육회 사무처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작년 12월 20일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사무총장으로 또 임명이 되어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습니다. 와, 부처님 앞이네요. 맞아요. 네. 은퇴할 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직장이 일을, 주어지고 네, 일을 주시고. 또 끝나면 다시 네, 새로운 네. 직장이 그게 주어지고. 카페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사무총장이면 아주 높은 자리인데 지은 복을 정말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은퇴 시기에 계속 좋은 일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요? 그걸 보면은 그게 값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같아요. 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저희 이게 머드가 피부에도 그렇게 좋고 몸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령의 그 머드는 예.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그 항균이라든지 피부 재상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최근에는 아토피 치료에도 효능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회장님 얼굴 보세요. 맞아요. 피부가 너무 피부가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그거 저도 매일 개인- 하시나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머드 비누와 샴푸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팩도 이렇게 네. 자주 이용해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좀 동년배보다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스님도 좀 하세요. 저도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보령의 그 해양 머드 축제, 그 세계적인 축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충남도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 5년 만에 개최하는 그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가 예. 금년도 7월 16일부터 1개월간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좋네요. 우리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때 가죠. 네. 우리가 초청하겠습니다. 예. 네, 네.
충청남도에는 좋은 절이 많이 있죠. 예. 도내의 크고 작은 사찰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온 분이 바로 우리 조한유 회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틈나는 대로 도내 사찰을 자주 방문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불자로서 사찰을 방문하게 되면 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찰을 방문해서 예. 스님들과 차담도 하고 또 스님 자연히 또 사찰의 또 애로사항 등을 이렇게 청취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찰에서 필요한 사항, 애로사항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행정기관에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지고 예산 지원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그 사찰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덕사 있잖아요, 스님. 네. 그 뭐 유물 전시관인가. 네. 이게 거의 다 지으신 거나 마찬가지시래요. 아. 정말 첫 삽을 이렇게 뜰 수 있게 된 건요. 바로 조한영 회장님 노력의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수덕사 유물전시관은 2015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이렇게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전시관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금년 4월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듣고 보니까 우리 조한유 회장님은 네. 보현보살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정책과장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사찰하고 많이 관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찰 불사에 대해서 스님들이 이제 행정 절차나 행정적인 도움을 잘 모르니까 어려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청과 사찰의 가교 역할을 해온 분이 바로 조한유 회장님인데 네. 며칠 전에는 금산 극락사에 다녀오셨다고요. 오, 네. 예, 그렇습니다. 금산 극락사는 예. 제가 재작년 4월 초파일 날 양승조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사찰의 그 주지 스님께서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으셨는데요. 그걸 또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 예. 흔쾌히 예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 애로사항은 뭔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음. 금산 극락사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어머, 보현보살이시네. 보현보살. 네. 나 이제 금산에 극락사 가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이제 자동차 길이 샥 됐으니까.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은 이게 진입도로만 개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주차장이 또 주차장.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서 바로 아. 진입도로와 함께 주차장까지 너무너무 조성될 좋네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제일 바라는 분이 바로 저런 글쎄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네. 불자들,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보통 분들이 산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다 공덕이죠, 스님. 아, 큰 복 짓는 공덕이죠. 거죠. 네. 네네네. 공휴일에 다들 쉬기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 그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또 공휴일마다 쉬지 않고 또 충청도, 충남, 어머, 그 사찰을 그렇게 방문하셨다고요. 네, 저는 근무 시간에는 또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방문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에서 도내 사찰 곳곳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저는 사찰을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지 스님과 차담도 하고 또 주지 스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법문도 듣고 그리고 또 사찰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네. 사항도 제가 또 직접 수렴도 해서 그것도 관련 부서에 이렇게 전달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하신 그래. 네, 보현보살님. 사실 이제 자연재해나 이제 혹은 사찰이 오래돼서 네. 이렇게 퇴락할 때 막 이제 뭐 건물도 퇴락하고 네. 뭐 앞에 뭐 길도 훼손되고 이럴 때 참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엔 사찰도 신도님들도 많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예, 예. 막 그럴 때 우리 회장님 만나면 네, 예. 맞아요. 말 그대로 보현보살 맞아요. 만난 것 같을 거예요. 부처님 화신을 뵌 것 같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재작년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 보수 정비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그 재작년 8월 경인데요. 네. 집중호우가 내려서 예산의 그 전통시장이 침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예산의 그 향천사가 있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신 큰 스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금우당이 있었습니다. 예. 금우당도 이렇게 산사태로 이렇게 저기 파손이 됐고요. 그 옆에 있는 설해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파손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이렇게 좀 예산을 지원토록 협조 요청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보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야말로 네. 사찰 민원 해결사시네요. 네, 네, 예. 네. 다니다 보면 살림이 힘든 사찰들 많이 보게 되시죠. 글쎄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예, 저는 도내 곳곳 사찰을 방문하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공양주 보살도 없이 스님께서 글쎄요. 이렇게 공양도 준비해서 이렇게 그 네.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찰의 신도가 많이 줄어들고 더 방문하는 어려워졌습니다.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사찰을 방문해서 느낀 것은 그 스님들께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남북 통일, 평화 번영, 경제 그건 꼭 활성화, 들어가죠. 예, 네.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또 거기- 코로나 병균 소멸이라는 그 기도 문구가 또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가 오고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저도 항상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님, 네. 우리 부처님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인드라만 같이 지구 전체는 우리 한 가족이다. 근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요. 지구는 다 한 가족이다가 딱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죠, 예, 스님? 예. 그렇게 우리 부처님은 몇천 년 전부터 아시고 우리한테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셔서요. 난 부처님 정말 감사하고 부처님 만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부처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지켰더라면 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라면 아마 코로나가 안 왔을 겁니다. 맞아요, 예. 스님. 근데 이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가장 또 아쉬운 점이라면요. 예,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그 사찰에 이렇게 불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전통 사찰 관련해서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자부담 사찰에서.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20% 정도를 이렇게 자부담으로 비율로 네. 이렇게 그것도 해서 이렇게 부담을 시키다 보니 사실 사찰에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유지하기도 쉽지가 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찰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전통 사찰 유지관리 보수비의 자부담을 정말 줄여야 된다. 예. 근데 그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찰에서 빚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런 빚을 내게 되면 또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 얼마 전에는 그 사찰에서 자부담 20% 비율을 못 맞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그 사법기관에 이렇게 조사도 받으시고 아유. 그리고 벌금도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전통 사찰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자부담은 반드시 이렇게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을 문화체육에서 예. 반드시 다 예, 100% 말씀을 해주셔야 드리고자 돼요. 예. 정부 당국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예.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 그래요, 예. 스님? 근데 후에 내려오면서 이제 그 어느 사찰을 지원할 거냐, 예. 어떤 걸 시급한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자부담을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찰들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자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좀 뭐랄까 좀 바른 법이 아닌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그 업자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시공업자하고도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부담률을 줄여줬으면 뭐 전혀 안 한다는 건 그렇고 예. 좀 줄여줬으면 하는 게
아마 많은 선생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시급히 개선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맞아요. 보고 그런 있습니다. 것 예.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사가 착착 진행되고 하나씩 완성돼 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께서. 네. 예. 한참 뒤 이제 사찰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불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 보면 어떠세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스님. 예, 저는 그렇게 그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찰에 이렇게 네.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그 문화재 유지 관리도 참 스님들께서 하시고 계신데 제대로 좀 관리가 되고 또 사찰도 아담하게 이렇게 정비가 그렇지. 되어서 찾아오는 이렇게 신도라든지 국민들께서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심신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로서 이렇게 손색이 없는 사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불사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불산 사찰 어디인지 좀 꼽아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수덕사의 유물전시관 네. 그리고 공주 동학사에 불교 문화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주 항림사의 템플관 그리고 공주 신원사의 수각 예. 예, 그리고 예산 광덕사의 진입도로 확포장 와.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서산 망일사의 예. 비구니 사찰이신데요. 이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식수에도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이렇게 수도도 이렇게 관도 이렇게 설치 사업을 해서 예. 지금은 이렇게 수돗물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보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진 것 같이 생각 안 하시고 하신다니까 더 복이 오시겠어요. 네. 우리 회장님 정말 빼기 좋으신가 봐요. 맞아요. 도회 얘기하면은 그냥 도회에다가 얘기하면 흔쾌히 오케이 하신대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예산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많이 근데 어렵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스님들로부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뭐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걸 심층적으로 분석을 그렇죠. 해서 담당 부서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특히 또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네. 잘 안 되는 사항은 그 양성주 충청남도 지사님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그 절들의 주의스님이 부럽습니다. 네, 맞아요. 저런 우리 그럼요. 보현불사를 옆에 네. 끼고 있으니까요. 네. 큰 빽이잖아요. 네. 수돗물도 말씀하셨는데 네. 옛날엔 다 산에 나오는 그 이제 계곡물이나 네.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샘물 이렇게 드셨잖아요. 예. 절에서. 근데 예. 지금은 오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또 물도 다 말랐습니다. 예, 예. 오염도 되고. 예. 그래서 수도공사라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네. 도리를 네.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절불사에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글쎄요. 특별히 눈을 뜬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 2014년부터 15년 이렇게 네. 이제 그부터 이렇게 거슬러요. 사찰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기는 사찰이 이렇게 보수 정비가 시급한데 왜 이렇게 이렇게 보수가 안 되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찰의 주지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스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사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찰의 스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시에 이렇게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연차적으로 시급한 사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제가 그 민원을 잘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죠, 예, 그죠, 그러게요. 스님? 특별히 눈을 뜬 계기가 있었나요? 사찰불사에? 저는 제 고향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남 예산에 있는 예장 저수지가 있는 그런 그 아담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장 저수지가 그 출렁다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면 소재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그렇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사찰을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소풍 갔던 네. 그때 이제
광시면 동살리라는 그런 동살리에 대련사가 있었는데 예. 그 사찰에 그 소풍을 갔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아 불교가 이렇고 또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저 대웅전에 모셔져 있고 또 그때 가서 이렇게 소풍을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아, 그래서 아, 왜 기도를 하실까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드님 자식들 잘 되라는 그런 네. 기도였다는 걸 제가 네, 이렇게 그 기도죠. 예, 네. 체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절에 가면 우리는요,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네. 자식들 잘 되게. 그럼요. 예, 예. 그 기도죠. 근데 네. 그거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어머니들이 거지. 알아달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냥 하셨잖아요. 예, 예. 네.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님. 근데 전국 공불련 부회장 손님을 맡으신 게 사찰불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공불련 회장이셨던 김상규 예, 잘합니다. 회장님, 예. 예. 저희 카페에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사실 그분을 네.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어. 공불련 회장이 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계기가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김상규 그 당시 감사원의 예, 감사위원이었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 그분이 정말 겸손하시고 어.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어서 그 당시 이제 충북에 있는 법주사에서 예. 예, 이렇게 그 공불련 전체가 법회. 예, 예. 법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회장을 추대하는 게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차관급인 분과 두 분이 경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강력하게 그분을 추천을 해서 결국은 이분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회장이 되신 후에 뭐 성지 순례라든지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불자 회원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요. 아, 열심히 하셨죠. 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분을 추천을 해서 회장이 되셨고 공불련이 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곧 또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럼요. 예. 네. 만사가 인사라고요.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 인맥만큼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로 무슨 일이든요. 늘 도움만 주는 분인 것 같아요. 꼭.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공불련 활동을 통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불자들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었고요. 예. 그 인적 네트워크를 또 활용해서 제가 예. 또 공직에 있는 동안에 그분들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죠.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네.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네. 네. 아, 그러고 보니 회장님은 개인 실행보다는 단체와 조직의 포교에 더 힘을 쏟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개인보다는 예. 단체라든지 이렇게 그걸 집단을 이렇게 저기 활성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그 신도 예를 들면 충남도청의 경우에도 예. 이 불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용하게 산사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내가 불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미쳐요, 예. 정말. 근데 그래요. 이분들을 이렇게 불자 회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리고 충청남도청의 경우에는 4월 초파일 즈음에 연등 점등식 행사를 꼭 개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도 알리고 그리고 음. 이렇게 또 도정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예. 행사를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요, 충청도 분들은요, 예. 저희 엄마도 고향이 공주라 하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음. 좋은지, 나쁜지 그냥 표현이 없어서 엄마, 예. 저게 좋아? 그러면, 그러냐? 그럼 그만이죠. 우리 조한영 회장님은 전생에 근데 필시 깊은 그 불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공무원이 된 그것부터가 부처님 덕분이다.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77년도 예.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공무원이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7년도 1년 동안 집에서 틈틈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78년 4월 20일에 공무원 시험에 있었는데요. 예. 그 대비하게 돼서 1월 초에 공주시 유구 성남리에 있는 한절이라는 사찰에 있습니다. 예. 네, 공식 명칭은 향천사인데요. 예. 지역민들에게는
한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거기에 가서 제가 3개월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또 저희 형도 바로 연년생이었었는데 저하고 예. 바로 직전 연도에 거기 가서 한 4, 5개월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전시청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다. 공무원 집안이구나. 대단하시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저희 아들도 예. 이렇게 또 공무원이 되고자 해서 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예산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대대로 뭐 부자 공무원 집안이네요. 집안이네요. 예. 이건 정말 부처님 값이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우, 공부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아우, 내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예. 네, 그죠. 나는 정말 복을 많이 지으셨다고 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만큼 대대로 복을 받으셨으니까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맞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퇴직 후에도 이렇게 네.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순탄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회장님이 활동하시는 거 보고 네. 자제분도 절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빗된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조한영 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네, 부처님의 가피는 저는 그 불자로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아무튼 불자로서 해야 될 도리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찰에 되었든 아니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생활해야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맞아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모든 일이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가짐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는 일체유심조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회장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대승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대승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불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자신의 기도나 이제 자신의 신행만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지도 잘 않고요. 예. 그런데 회장님은 적극적으로 사찰불사에 도움도 주시고 또 함께 하려고 조직도 예. 그렇게 하죠. 강화시키고 예. 체계를 잡으시고 말 그대로 대승의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뭐 경전이나 뭐 어떤 그 더 좋아하시는 건 부처님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일체심조 말고. 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그 스님들의 법문을 이렇게 예.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또 공부도 하고 예.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수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세계 일화 거기를 예. 또 좋아합니다. 예. 세계는 하나의 꽃 한 송이다. 이런, 그럼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그죠? 그러니까는 뭐 막 그냥 천수경이나 금가경이나 막 달달달 외는 거는 이제 스님들이 달달달 외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백으로 이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늘 금강경, 천수경 같은 마음으로 항상 갖다 보면은 이상하게 좋은 일이 나한테 쫙쫙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지니고 살아요, 저는. 그럼, 예. 그걸 못 외더라도 늘 나는 부처님이 백이 있어. 천수경도 있지, 금강경 있지, 뭐 많잖아요, 우리는. 그럼요, 예.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예, 이렇게 예.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갚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네,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최고의 명운 갚이다. 뭐 그럼요. 이러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현영일 수도 있다는 것도 정말 저는 큰 정말 가피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떠세요? 네, 사실 저희 동기들은 전부 퇴직해서 그러죠. 그러니까요. 등산도 네. 다니고 이렇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음. 알고 옆에서 보면 그런데요. 저는 지금 현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무튼 저는
부처님이 가피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럼요, 하고 그럼요. 더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스님. 정말 부처님께서 네. 절에 더 도와줘야 된다고 안 은퇴를 빨리. 미루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더해, 네, 이러고서. 네. 직함이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에서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이 되셨어요. 예.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사무총장. 코로나 시국이라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우리 불자님들한테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홍보 좀 하시죠. 네,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는 금년 7월 16일부터 1개월간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7월 15일까지 예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전 예매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박람회 개최 기간에는 반드시 이렇게 방문하셔서 힐링도 하시고 또 머드도 체험도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꼼꼼하게 머드 박람회를 준비할 테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머드 박람회장을 이렇게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저기 부탁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연히 우리 보살님들은 가실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미용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까? 솔직히요. 맞아요. 어떻게든 좀 덜 늙어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늘. 보령구 해양 머드 박람회 정말 잘 되길 기원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관심 갖고요. 팍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불자 공직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그 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찰의 스님들을 많이 배우면서 사찰의 스님들께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남북 통일이 되고 또 코로나 병균이 종식되는 그런 기도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병원에 다니시고 또 결국엔 또 요양병원에 가시는 스님들도 주위에서 봤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 복지 제도가 여의치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면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의 그 복리후생제도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후에 이렇게 좀 그 병원도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지금 스님들은요, 각자 절이 각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를 딱 스님 하면은 종단에서 정말 지금 힘을 모아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꼭 종단에서 노력해 주세요. 종단에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뭐 국민연금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제 하는 거 내드리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단계씩 이제 그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네, 우리 조한영 회장님의 저 외유내강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네, 맞습니다. 네.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스님들이 뵙기만 해도 마음 편해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걱정거리가 불사에 대한 싹 걱정이 나갈 것 같아요.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네네네. 신심과 원력의 감동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중생들의 생사윤회 속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그리고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도량불사에 헌신해 오신 우리 조한영 회장님 참다운 대승보살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옛말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죠. 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며 사찰 불사에 힘을 쏟는 우리 조한영 회장님. 역시 포교 대상 수상자답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사찰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공덕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부처님의 가르침 필요한 곳에 불연을 맺어주는 BTN 붓다의 불사에 동참한 분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권주현님, 육근홍님, 이다온님, 이숙희님, 정연옥님, 한승관님, 배움회장이자 나눔회장인 BTN 붓다의 원력을 모아준 오늘 주인공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라며 원하는 마음 모두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나만을 위해 보시하지 말고 중생들의 회항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하면 큰 공덕을 얻게 된다. 증일 아함경의 말씀을 끝으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